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월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오늘 이슈. 10월은 민주당의 날이죠.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야당의 시간, 국회의 시간. 여러분 10월 달에 뭐 있습니까? 10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뭐가 있어요?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국정감사야말로 국회의 시간이고 지금 국회의 절대 다수인 민주당의 시간이죠. 민주당이 이번에 실력을 발휘해야 돼. 실력을 진짜로. 작년까지는 그냥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그 국정감사를 통해 갖고 대단한 거 나온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은 다르죠. 아마 이번 국정감사 진짜 재밌을 거예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넷째 주 금요일까지 있는데 아마 이 국정감사 때 진짜 어마어마한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김건희 녹취록이라든가 뭐 김건희 뭐 이 뭐죠? 그 텔레그램 같은 거 공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공개되고 있는 녹취록 같은 경우는 그 명태균 씨하고 연관 있던 그 김영선 그 사무실에서 재정 맡아 있던 분이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녹취록들, 다른 텔레그램은 당사자가 없이 공개했다가는 이건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국정감사 때 터트리면은 의원들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국정감사 때 뭔가 나오지 않을까. 김건희의 생생한 녹취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정감사 때 아마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민주당이 정말 실력을 발휘해서 이 정부를 막 흔들어야 되는데 요번에 민주당이 상임위 운영위 법사위 가져온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 운영위 같은 경우 31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또 11월 1일 날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정감사가 있는데 요번에 증인 78명을 의결했지요.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으면요 증인 못 불렀습니다. 어떤 증인 이번에 요구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뻔하죠. 근데 운영위원장이 요번에 민주당이니까 부른 거예요. 잘한 거죠. 오늘 법사위에서도 국정감사 증인들을 채택을 했죠. 너무 잘했어. 물론 이 사람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겠지만 안 나왔을 때는 국회에서 최대한 강제적으로라도 데리고 와야죠. 김건희야 힘들 수 있지만 최은수는 못 데려올 이유가 없죠. 요번에 그래갖고 국정감사 관련해가지고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공천개입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증인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최은순 지금 이 증인 신청했고요. 그리고 공천개입 관련해가지고 김영선, 명태균 다 증인 명단에 올라왔죠. 이 사람들 김건희야 뭐 지금 영부인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못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사람들이 안 온다 하면요 이거 강제로 사실은 부를 수 있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최상면 특검 관련해갖고는 이종섭, 신원식, 박정훈, 임성근 불렀고요. 또 노태우 비자금 문제도 있어갖고 김옥순 여사라든가 노재현 씨, 노소영 씨. 그래서 지금 일반 증인 참고인 100명을 요번에 법사위에서 증인 신청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이거 갖고 지금 열받는 게 뭐냐면 여당이 신청한 증인도 있어요. 여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그 딸 문다혜 씨 요번에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39명? 민주당 법사위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잘한 거죠. 전 너무 잘한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민주당이 우리도 부르니까 너희 부른 사람도 우리가 수용해줄게. 균형 맞춰야지.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법사위에서 냉정하게 잘랐죠. 그냥 야당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넣고 여당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은 다 빼버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전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균형 맞출 필요 없습니다. 쓸데없이.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또 문재인 대통령 사위
뭐 특혜 채용 관련해 가지고 저것들이 또 과도하게 부르고 있는 거 받을 필요 없죠. 그냥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이가 중앙일보한테 지금 민주당이 힘자랑한다. 민주주의가 지금 설 땅이 없다. 뭐 거대 야당의 뭐 횡포다 그러는데 횡포 하던지 말던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역풍 안 불어요. 저것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물타기 하려고 부르는 증인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죠.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요번에 증인 신청 잘했고요. 그 증인들 최대한 강제로라도 나오게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 시간을 통해서 2주인데 2주를 통해서 이 정부를 막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 흔들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해야 돼. 이 정부는 일을 하면은 오히려 위험해. 일을 못하게 해야 돼.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 국정감사 기간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재보궐 선거가 있어요. 재보궐 선거. 평소 같으면 이까진 재보궐 중요하지 않죠. 이번 재보궐 선거 언제냐면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국정감사 중간이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더군다나 지금 막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다 지금 엉망진창이고 막 기사가 막 쏟아지고 아마 내일 모레 갤럽에서 윤석열 10%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회에 이걸 이용해갖고 요번에 재보궐 압승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재보궐 요번에 교육감 선거 하나 제외하고는 그냥 다 구청장, 군수 선거예요. 이게 뭐 중요합니까 사실? 이까진 거? 이까진 구청장, 군수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이번엔 중요합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 또 인천, 광화군수 이 두 지역은요 민주당이 평소 같으면 이길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이 금정구에서 강화에서 진다고 타격은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지면 당연한 거야. 여기는 당연히 지는 곳이야. 당연히 지는 곳인데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를 가지고 만약에 민주당이 금정구나 강화군수 둘 다 가져오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라도 가져오면요 사실은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한동훈 체제가 완전히 흔들리고 진짜로 이 정권이 완전 램도 오는 겁니다. 여기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선 금정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세습 지역들이 있어요. 세습 지역. 여기가 어디냐면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죠. 그 김진재 씨, 김진재가 김세연의 아버지 아닙니까? 김진재가 금정에서 5선 의원이에요. 5선 의원. 그리고 김진재 국회의원 끝나고 한 번 쉬었다가 그 아들 김세연이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합쳐갖고 8선. 30년이 넘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철저하게 김진재, 김세연 가족이 거의 뭐 세습으로 하고 있는 그러면서 사실 이 지역을 꽉 잡고 있는 지역이에요. 꽉 잡고 있는 지역. 더군다나 그 김진재의 아버지, 김세연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누굽니까? 할아버지 김동훈 씨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인 동일 고무 벨트의 창업주거든요. 그 지역에 사실은 이 뭡니까? 이 경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집안은 정치적인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사실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못 벗어나. 또 그 김세연 그 뭡니까? 장인이 누구야? 장인이 한승수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구청장이건 그 구의원이건 사실은 이 집안이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청장을 보면은 민주당이 딱 한 번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10대 11대 때 이 원정희 씨 있죠. 원정희 씨가 아까 말했던 이 김진재 씨의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김진재 보좌관이 그때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 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정희가 삼선하려고 했던 2018년도
2018년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미영 후보한테 졌어요. 한 9% 차이로. 그래서 이때 난리가 났어요, 이때. 근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2018년이거든요. 2018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그리고 막 북한하고 이 코로나 대처를 엄청 잘하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막 인기가 엄청 많을 때잖아, 인기. 엄청 많고, 사실은, 선거 막 압승하고 그때예요. 이때.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분위기가 엄청 좋을 때거든요. 엄청 좋을 때야. 그 좋은 분위기에 올라타가지고 사실은 겨우 이긴 거야. 더군다나 이때는 분위기도 좋았지만 이 원정희 씨가 그 구청장 하면서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구의회가 그때 그 뭡니까 이때 이 금정구에서 그 구의회 뭐 그쪽에서 업무 추진비로 뭐 한우를 먹는데 1,600만 원치 먹었다 해가지고 그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크게 났을 때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다 맞물려가지고 정미영 씨가 한 번 이겼지만 그 이후에 지난 8회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20 몇 프로 차이야. 25% 차이로 김재윤 구청장이 압승했어요. 물론 지난 지방선거는 뭐 전국에서 민주당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패했던 그런 선거이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25% 차이로 졌습니다. 여기 되게 어려운 지역이에요. 민주당이 딱 한 번 이겼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원래 여기는 이 재보궐선거 날지 몰랐었는데 사실은 이 김재윤 구청장이 갑자기 별세했죠. 지난 6월달에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했어요. 그러면서 재보궐 자리가 난 거죠. 근데 이런 지역을 요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면은 이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 금정구에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국식 당도 나오죠. 전 조국식 당 나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와가지고 둘 다 선거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단일화하면 되는 거죠. 단일화 안 되면은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아마 그 후폭풍 엄청 날 거고 단일화 할 겁니다. 단일화 해가지고 그 여세를 몰아갖고 여기를 만약에 이기면은 그 책임을 사실은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윤석열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까진 구청장 하나 진다고 이게 무슨 대단해? 아닙니다. 여기 지면은 여기는 사실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부담이 엄청나게 클 거예요. 민주당은 여기서 지면은 당연하게 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지만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불안불안한 거죠. 저는 부산 민심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부산 민심이 완전히 배신한 거 아닙니까? 원래 여론조사에서는 부산에서도 어느 정도 민주당한테 표를 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몰표로 준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 그래가지고 200석 무너지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국힘 찍어야지 해서 200석 지켜준 게 부산이란 말이에요. 그 부산 그렇게 지켜주는 그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잘 지켰다.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면 씨발 그때 민주당 좀 도와갖고 200석 해줘줬어야 했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나는 민주당 민심이요. 뭐 여론조사 보면 알겠지만은 후회할 것 같아요. 총선 때 국힘은 이 새끼 한번 심판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국힘당을 밀어줬던 그 부산 민심. 그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사람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야당한테 입에서 줬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가 있을 것 같아. 전 그래서 이번에 금정구에서 좀 이변이 나오지 않을까. 이변이 나오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한테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그리고 금정구만큼 진짜 힘든 지역이 어디냐면 강화죠. 강화 같은 경우는요. 1995년 98년 30년 전에 그때 김선웅 의원이 2번 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여기 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쪽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여기 얼마나 국민의힘이 강하냐면 지금 보면은 유천호 구청장 있죠. 이 사람은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의원이거든요. 보면 써 있잖아요. 그런데 47대 자유한국당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유천호 씨가 재선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뭐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유천호하고 경쟁했던 국민의힘 후보가 있어요. 누구냐면 윤재상. 둘 다 국민의힘이야. 근데 윤재상이 유천호가 후보로서 국민의힘이 만든 기준에 맞지 않다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이 당시 공천 기준으로 뭐 했냐면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 안 주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유천호 씨가 40년 전에 사기죄로 유죄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하고 시비 건 거야. 윤재상이. 유천호 지금 요번에 국민의힘이 만든 공천 그 기준에 안 맞아 한 거거든. 근데 국민의힘 공간위에서 그걸 인정한 거죠. 사실 좀 웃기죠. 현역 구청장인데 현역 구청장이 재선 나오려고 했더니 과거 범죄 이력이 있다고 공천을 안 줘버리니까 유천호도 사실 좀 황당하죠. 40년 전. 그래가지고 유천호가 어떻게 하냐면 탈당을 한 거죠. 탈당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천호가 탈당해서 나오는 바람에 윤재상도 어떻게 합니까? 탈당해서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둘 다 사실은 국민의힘인데 무소속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 민주당이 엄청 기회였어요. 왜냐면은 단일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졌어요. 그런데 아깝지요. 응? 그때 유천호 후보가 47%, 윤재상 후보가 17%를 가져갔는데 민주당에서 35%밖에 안 나가고 졌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잘 싸운 거죠. 강화 군수 지역에서 한현희 씨가 35% 나온 거는요. 이건 처음이에요. 역대. 30% 넘은 적이 없어. 넘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한현희 후보가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 처음으로 넘은 거야. 굉장히 유의미한 겁니다. 근데 요번에도 재보궐선거 때 한현희 후보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왜 갑자기 재보궐을 했냐면 여기도 유천호 후보가 원래 삼선까지 나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유천호 후보 씨가 갑자기 지난 3월 달에 갑자기 사망했어요. 별세했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지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러면서 여기가 재보궐 된 거예요. 이 재보궐 지역에 지금 말했던 이 한현희 후보가 또 나오거든요. 물론 여긴 진짜 어려워요. 보수가 만약에 단일화 안 하고 분열돼도 어려운데 이길 수 있을까? 다만 지금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 강화 군수를 이긴다. 여긴 사실은 뭐 이길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긴다. 부산 금정, 인천 강화 이긴다. 그럼 이거는 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그냥 무너지는데 뭐 이미 지금 무너지고 있지만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막 겨우겨우 지금 지탱하고 있거든요. 겨우겨우 지탱하고 있는 요 정말 얇은 이 지지목을요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국정감사 굉장히 중요하고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아주 잘 여러 가지를 폭로하고 이 정권의 이 비리와 부패를 알려가지고 국민들의 분노를 막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된다. 압승을. 그래서 사실은 겨우 그냥 자치단체장이지만 이번에는 이 금정구청장 강화군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는 서울시 교육감이죠. 서울시 교육감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사실은 그 3선이잖아요. 3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야 조희연이 3선했으니까 야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가 엄청 우세할 수 있네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결과만 보면 진보 교육감이 지금까지 10년 했기 때문에 야 서울 그래도 진보 교육 쪽은 진보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하나 뜯어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교육감 된 것도 재선도 요번에 3선 된 것도 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길 수 없는 거를 이긴 거예요. 다 기적같이. 왜?
보수가 분열돼가지고.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이 처음 당선된 게 2014년입니다. 2014년.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고승덕, 문용님, 이상면, 특히 고승덕과 문용님이 현직 교육감이었고, 고승덕 나오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분열된 거예요. 이때 보수 합치면요, 몇 프로냐? 60%가 넘어요. 60%. 조희연이 가진 게 39%. 아니, 분열 안 됐으면은 보수끼리 가져간 게 60이 넘어요. 61이 넘어. 이거 어떻게 이겨? 그런데 여기가 분열되면서 기적같이 이긴 거예요, 조희연이. 그 이후에 맞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고승덕이 그때 아빠가 미안하다 했던 거 바로 그때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찬가지입니다. 조영남이라는 사람 있죠. 조영남이 중도로 아는데 이 사람이 중도가 아니고 이제는 보수예요. 이 사람. 물론 김대중 정부 때 비서관을 했던 경력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오히려 보수 쪽이고요. 이때 박선영하고 단일화 했으면 지는 거예요. 둘이 합치면 몇입니까? 이게 53이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계속 보수의 길을 걷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에서 교육 정상화본부 본부장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때도 보수가 분열하는 바람에 이긴 거죠. 진짜 어려웠던 건 8회 때죠. 이때는 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다 졌을 때 아니야. 그런데 기적같이 여기 왜 이겼냐? 이때 보수들이 야 지금이 기회다. 왜냐면 이때 구청장 민주당이 다 지져놨어요. 다 뺏긴 거 아니야. 이때 완전히 보수에 나오면 되는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박선영하고 조전혁 이 두 사람이 분열하는 바람에 이긴 거거든요. 이거 다 합치면요 보수가 거의 60%예요. 57%. 조희연 38. 이거 분열해서 이긴 거거든요. 분열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조희연 교육감은 3선을 다 정말 기적같이 보수에서 분열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이긴 거야. 겨우겨우. 근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하는데 진보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항상 단일화를 해요. 단일화 안 하면 알 가능성이 없거든. 근데 요번에 어저께 정근식 전 서울대 교수로 단일화 했죠. 단일화 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원래는 조전혁하고 그 박선영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왔어야 되는데 박선영이 출마를 포기했어요. 이 보수 원로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했나 봐. 그러면서 오늘 기사가 떴죠. 조전혁. 이 새끼가 대표적인 룰라이트죠. 이 새끼로 단일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말이 돼? 응? 아니, 어떻게 이런 새끼로. 조전혁 이 새끼는, 이 새끼가 사람입니까? 이 새끼가? 근데 이런 새끼가 또 교육감한테 나왔는데, 요번에 단일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조전혁을 사람으로 보지도 않지만, 이 새끼는. 이 새끼가 대표적인 룰라이트거든요. 이 새끼가 교육감 되면요, 서울시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 될지 몰라요, 진짜. 근데 우려스러운 거는 요번에 오늘 단일화가 됐거든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자신이 없어요. 그냥 통계로만 되지면 이길 수가 없거든, 지금.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으면요, 진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어떻게 될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더군다나 교육감은 정권 심판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정권 심판하고 달라. 교육감 선거 때 당 번호 같은 거 없잖아요. 교육감은 당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권 심판이 교육감 선거하고는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어려울 텐데 걱정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지금 교육감 선거가 좀 위험합니다. 근데 나머지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아까 자치장 선거 같은 경우는 기대할만 하다. 그래서 하여간 10월달은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잘해야 되고 선거 잘 치러가지고 정말 좀
이 뭐라 할까, 이 정권의 심장에 이 비수를 찔러야 된다. 그러길 바란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